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듀얼 칼날의 염주 랭옥 표주로 몸속에 유튜버 종타쿠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랭옥 표주로는 무한열차 편에서 강한 인상을 남기며 최고의 인기 캐릭이 되었지만 일찍 전사하는 바람에 귀칼 팬들에게 아쉬움을 줬었죠. 그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종타쿠가 표주로 몸에 빙이 되어 전개를 이끌어간다면 어떤 느낌일지 써보겠습니다.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처지에다가는 매끄러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장은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김연의 칼날 무한열차를 시청하고 있던 종타쿠, 와 진짜 작화 개쩐다, 역시 무한열차는 지리네 라면서 감탄하다가 마지막 장면의 표현을 보며 또다시 뭉클해져 눈물을 또르르 흘리고 말았죠. 종타쿠는 도대체 이렇게 멋진 캐릭터를 왜 이렇게 일찍 죽이는 거냐며 사실상 탄지로 말고 쿄조로로 주인공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아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기획할 작가였으면 표유로 캐릭터를 제대로 잘 살려서 끝까지 데려갔을 텐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온몸이 뜨거워지며 불타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으아 너무 뜨겁다 라고 소리를 쳤죠. 그러자 옆에서 어머 국이 너무 뜨거웠니? 조금 식혀 먹거라 라고 했고, 종타쿠는 당신 누구? 어디서 봤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랭고쿠 신주로가 너 이 녀석 밥상머리에서 무슨 농담을 하는 거냐, 얼른 먹고 검수를 배워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했죠. 종타쿠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밥 먹다 말고 화장실에 있는 거울로 다가갔고, 거울에 비친 얼굴이 쿄조로라는 거 알아? 어우 이번에는 쿄조로가 되어버렸네? 라고 당황했습니다. 그때 신주로가 이제 검수를 알려주겠다며 쿄조로를 불렀고, 종타쿠는 이왕 쿄조로가 되었으니 완전 멋진 캐릭터로 거듭나볼까? 라며 큰 포부를 품었죠. 확실히 쿄조로는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났기에 쿄조로의 몸에 빙이 된 종타쿠는 왠지 모르게 뜨거운 열정이 느껴지기도 했고, 평소엔 느긋한 성격인 종타쿠가 무엇이든 열심히 하고 싶은 중독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신주로에게 검수를 지도받던 종타쿠, 아직은 신주로가 멘탈이 무너지기 전이라는 걸 알았고, 꽤나 다정한 모습하고도 열정적으로 검수를 알려주는 모습에 오 신주로 이럴 때는 그래도 괜찮은 녀석이었네 라는 생각을 했죠. 신주로는 쿄조로의 신체 능력이 확실히 다른 또래들에 비해 훌륭하며 검술에 대한 소질도 남다르다며 아내인 루카에게 자랑식으로 말했는데, 루카는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은 강함은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기에 쿄조로를 따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루카는 쿄조로에게 강한 이가 가져야 할 덕목, 약한 이를 구하는 것은 강하게 태어난 이의 책무예요. 책임을 가지고 이뤄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명이에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강요했죠. 하지만 종타쿠는 어머니, 자신의 생각을 자식에게 무작정 강요하는 것도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라면 자식에게 한 가지 길을 제시하는 것보단 삶의 다양한 지표를 열어주고 경험하게 도와준 것이 책무이지요. 인간이란 몸이 강하다고 해서 마음까지 전부 튼튼할 순 없고, 몸이 약하다고 해도 마음은 강한 자도 얼마든지 있어. 신체력이 뛰어난 자가 몸은 약하지만 정신력이 뛰어난 사람에게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머니는 일본 사람이라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서양의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이 몸으로 힘을 함부로 쓰지 않겠지만 저는 저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반박을 했죠. 루카는 이 어린 쿄조로가 이 정도까지 생각이 깊은 아이로 자랐다는 것에 엄청난 감탄을 했고, 쿄조로의 말을 들어보니 분명히 일리가 있었기에 그래 라고 했습니다. 루카는 쿄조로를 안아주며 사실 이 어미는 앞으로 오래 못 살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강하고 똑똑한 아이의 엄마로 살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 말했고, 종타쿠는 인간 누구나 태어났으면 죽는 법, 올 땐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는 법이라며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근엄하게 말했죠. 그의 루카는 신주로에게 쿄조로가 갑자기 애늙은이처럼 되어버렸다며 걱정을 했고, 신주로는 원래 쿄조로 녀석이 조금 별난 구석이 있지 않느냐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루카는 얼마 가지 않아 병으로 사망하게 되었고, 신주로는 크게 상심하며 임무에 나갔다 들어오면 술을 마시기 시작했죠. 종타쿠는 검술을 제대로 배워놓지 않으면 쿄조로를 먼치킨으로 만들 수 없었기에 신주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돌릴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종타쿠는 또 술을 퍼마시고 있는 신주로에게 다가가 아버님, 제게 화염의 호흡을 알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신주로는 그런 호흡을 배워봤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지금이야 네 녀석의 재능이 다른 이들보다 나아 보일지라도 끝내 화염의 호흡으로는 흥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죠. 원래 쿄조라면 이런 말을 듣고 묵묵히 홀로 독학을 했었을 테지만, 종타쿠는 신주로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기에 아버님,
혹시 옛 문건에 쓰여있던 해외호흡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신주로는 깜짝 놀라며 그것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고 물었고, 종타쿠는 그 해외호흡이라는 것은 그저 전설에 불과한 것, 후대로 내려오면서 부풀려진 것일 뿐이라고 했죠. 설마 아버지는 전 세계에 뻗어있는 여러 인물들의 탄생설화 같은 것을 전부 믿으신 거냐고. 그런 것처럼 호흡의 검술에 고귀함을 부여하기 위해 태초의 검사들은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써놓은 거라고 했습니다. 신주로는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반박하려고 했지만, 종타쿠는 그럼 왜 어째서 그 강력한 해호흡이 내려오지 않고 있는 거냐고 수백 년 전에 쓰여있던 그 기록만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했죠. 더군다나 아버지도 알다시피 화염의 호흡도 대가 지나가면서 더욱 체계화가 되고 발전해 나가지 않았냐고. 태초의 화염의 호흡 검사와 지금의 아버지와 맞붙게 된다면 필시 아버지의 승리일 거라며, 아버지는 지금 귀살대에서도 가장 강한 실력을 지닌 베테랑주가 아니냐고 좀 더 현실을 직시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신주로는 그 말에 듣다 보니 그럴듯했고, 자신이 루카를 이룬 후 멘탈이 약해져 평소에는 거들떠 보지 않았을 옛 문헌에 자존감을 잃었다는 것을 인정했죠. 신주로는 역시 너는 루카가 했던 말처럼 보통 아이가 가질 만한 통찰력이 아니구나. 너야말로 염주 가문에서 태어난 최고의 재능. 이 아비가 최선을 다해 너를 최강의 존재로 만들어주마 라고 했습니다. 종타쿠는 씩 웃으며 여기까지 무난하구나 라고 하며 당대 최강의 검사 신주로에게 매일매일 개인 과외를 받게 되었고, 화염의 호흡의 모든 형을 배우게 되었죠. 원작의 큐로는 혼자서 독학을 해야 했고 여러 가지의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기에 당연히 화염의 호흡의 정수만을 쏙쏙 과외받은 종타쿠가 원작의 큐로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신주로에 대한 마음 걱정도 없었던 종타쿠라 열정 가득한 큐조로의 몸으로 열심히 검술을 갈고 닦아 어린 나이에도 사실상 주급의 실력을 갖추게 되었죠. 그렇게 종타쿠는 슬슬 실전을 나가보기 위해 귀할대 선별시험에 참가하게 되었고, 역시나 압도적인 실력으로 선별시험에서 단 한 차례의 부상도 입지 않고 모든 혈기들을 압살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귀살대에서는 염주 신주로가 입이 닳도록 말했던 랭고 가문의 천재가 드디어 귀살대에 입대했다며 아주 큰 전력이 된다며 기뻐했고, 종타쿠는 내 최애 큐조로를 이대로 완전한 먼치킨으로 만들겠어 라는 포부를 밝혔죠. 그 뒤 종타쿠는 큐조로를 더욱 강하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생각해보니 지금 시점은 기칼 원작이 시작되기 전의 시점, 기칼의 주인공인 탄지로가 무자네의 가족을 잃기 전이라는 것을 알았고, 혹시 탄지로의 아빠 탄지로가 살아있다면 그에게서 도움을 받아보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더듬어 카마도 가문을 찾기 시작한 종타쿠는 마침내 카마도 가문의 집이 있는 산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죠. 그때 종타쿠는 산속에서 거대한 곰을 만나게 되었고, 오 탄지로 녀석 이런 곳에서 잘도 남아하면서 살았네 라며 긴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슥 탄지로가 그 곰에게 다가갔고, 더 이상 다가온다면 어쩔 수 없이 죽일 수밖에 없다 라고 했죠. 곰은 인간 주제에 깝친다는 생각에 곧바로 공군 펀치를 날렸는데 탄지로는 순식간에 뛰어 낡은 도끼로 그 곰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종타쿠는 확실히 탄지로의 전투력은 미쳤다 라는 감탄이 절로 나왔고, 탄지로는 당신 처음 보는 이인데 이 산골까지 어쩐 일로 왔냐고 물었죠. 종타쿠는 바로 탄지로 당신을 만나기 위해 왔다고 말하자 탄지로는 내 이름을 어떻게 아셨냐며 당황했고, 종타쿠는 당신이 히노카미 카구라 해외호흡의 계승자라는 걸 이미 알고 있다며 나에게 그 동작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그런 자신의 가문의 비밀까지 알고 있다는 것에 엄청나게 경계를 했지만, 종타쿠는 열정적으로 기살대와 더불어 해외호흡 검사인 요리이치의 이야기, 그리고 해외호흡이 어쩌다 카마도 가문이 알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해줬고, 일단 말로는 귀살대의 문헌에 써져 있는 것을 봐서 알아냈다고 했죠. 탄지로는 자신의 가문의 비밀과 히노카미 카구라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자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고, 탄지로는 종타쿠에게 히노카미 카구라를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쿄조로의 몸으로도 해호흡 동작은 체력적으로 꽤나 부담이 되는 상황. 하지만 이미 화염의 호흡으로 몸을 완성시켜 놓은 쿄조로는 곧장 하나하나 몸에 익숙하게 만들었고, 탄지로는 그런 쿄조로를 보며 역시 귀할대 검사라서 그런지 일반인 나와는 다르게 배우는 속도가 엄청나다며, 사실 우리 가문은 평범한 숫쟁이 가문이라 이걸 배워도 소용이 없을 테고 아직 내 아이는 어려서 이 동작이 뭔지도 잘 모르니 당신처럼 필요한 사람 배우는 게 정답이었다고 했죠. 그렇게 해호흡을 배우게 된 종타쿠는 탄지로를 만난 이유 중 또 중요한 한 가지, 바로 내 위치인 세계를 배우기 위해 그에게 그에 대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탄지로는
자신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도대체 어떻게 알았냐고 깜짝 놀랐고, 종타쿠는 예전에 당신이 그 공을 베어 죽일 때 다른 이들과 다른 분위기를 느꼈다며 혹시 전설로만 내려오던 그 능력이 아닌가 싶다며 에둘러 말했죠. 내비친 세계는 원작에서 그 후반에서 나오는 버프이기에 이걸 초반부터 깨우치게 된다면 확실히 엄청나게 강해진다는 거란 종타쿠였습니다. 탄주로는 종타쿠에게 내비치는 세계에 도달하게 되는 노하우를 열심히 알려주게 되었고, 종타쿠는 단번에 그게 되진 않았지만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들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라는 걸 알았죠. 그렇게 종타쿠는 모든 배움을 마치고 탄주로에게 감사 인사를 하며 떠났고, 탄주로는 혈기란 존재와 싸우는 검사라니 참 기구한 삶을 사는 아이로구나.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랑은 상관없겠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탄주로는 그 뒤 얼마 안 있어서 수명이 다해 죽게 되었고, 그 이후 몇 년의 시간이 지나게 되었죠. 종타쿠는 무장이 어느 시점에 탄주로 집을 습격할 거라는 것을 알았지만 아직 무장과 만나게 되면 안 되는 상황. 안타깝지만 탄주로의 가족들이 참변을 당하고 네즈코가 혈기화되어야만 원작의 스토리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종타쿠는 탄주로가 귀살대원이 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임무를 수행하며 내비치는 세계 해외호흡을 몸에 익혔고, 그 압도적인 실력에 어느덧 염주의 자리를 물려받게 되었죠. 한편 탄지로는 귀할대원이 된 후 네이코와 함께 아사쿠사 거리에 가게 되었고, 무장과 마주치게 되었지만 무장이 근처의 인간을 혈기로 만들어버린 바람에 탄지로는 무장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탄지로는 타마의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나게 되었고, 타마의 아지트에 들어가 네이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무장이 보낸 스사마루와 야하바가 타마의 아지트를 습격했고, 탄지로는 자신이 배운 물의 호흡으로 스사마루의 공격을 힘겹게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스사마루는 야하바의 혈기술로 공의 궤도를 바꾸며 탄지로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갑자기 으악 하는 메마디 비명과 함께 스사마루의 공이 일직선으로 던져졌죠. 스사마루는 왜 내 공을 조정하지 않는 거야? 라며 야하바 쪽을 봤는데, 야하바는 이미 쿄로에 의해 목이 베인 상황. 스사마루는 네 녀석은 뭐냐며 색실공을 쿄로에게 힘껏 던졌고, 쿄로는 하야메 오르시안에 여유롭게 그 색실공을 베어버린 후 눈 깜짝할 사이에 스사마루의 앞까지 다가갔고, 그대로 그녀의 목을 베어버리며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미래의 전개를 알고 최대한 모든 버프를 가지고 먼치킨에 데려가는 쿄조로 원작처럼 꽤나 화끈한 성격과 열정적인 모습으로 전개를 풀어나가봤어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다음 시나리오 2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